이어서 학 교수님을 설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학 동안 네 번 우리가 일요법회를 쉬었고, 어제는 뭐 한 달 동안에 지난번 담마데이 한 번 소집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4달 만에 4주를 지내서 오늘 일요법회부터 이제 모든 법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제는 제가 그 해피 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8월 모임을 위해서 서울을 다녀왔어요.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1시간 한 반 가깝게 토론을 좀 했어요. 뭐 여러분들처럼 또 거기 모이는 분들도 뭐 공부를 좋아하고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깊이 있게 접근하려는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뭐 제법 깊이 있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우리 좀 전에 위체가또 부부님, 이건 화내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에 진지하게 몰입하다 보면 목소리는 높아질 수도 있고, 먼저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그렇지 뭐 대화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다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에 좀 더 몰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도 있고 작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법우님들 간에도 막 대화가 무르익으면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은 대화 가운데에 흠잡을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음 이야기가 재밌게 토론되었어요. 물론 이제 사회자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제가 뭐 사회 보듯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제 이끌어 갔는데, 그 부분 동영상은 이제 편집했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 법회 마치고 가면 바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토론에 이어서 제가 그 토론된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앞 시간 토론을 마치면서 우리 윤 교수님이 이따가 스님 설법 시간에 요런 이야기 좀 해주셔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행 이야기가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과 관련한 주제 가운데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초선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의 체계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체계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 과정에서 또 하나 이어지는 주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주제를 그거 간략히 말하고 마음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2시간이 더 걸렸죠. 그래서 마음 이야기는 이제 뒤로 미루고, 아이고 우리 김대희 부부님, 오늘 오늘 군법당 가시는 날이죠. 그래도 시간이 좀 되셨나 보다. 지금 페이스북에 나타나셨네. 그래, 우리 잘 계셨죠? 이름 생각이 안 나서. 뿐냐까떠. 그래, 우리 뿐냐까떠 김대희 부부님, 반갑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 어제는 이제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 모임 운영하는 자리가 이제 우리 윤 교수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강의실을 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를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건물 입구에 현수막이 하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교수님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해신밀경 강독이 있다 라고 해신밀경 강독이야. 해신밀경 강독이 딱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경입니까? 저 연자 같아요. 오늘 나 왜 이러지?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 이제가 또 보면 해신밀경 어떤 경이지? 저기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읽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이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구나.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는 말로. 그 이제 현수막에 보면 유식학, 유식학의 뭐 중심 경전, 핵심 경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신밀경이 말 그대로 하면 뭐야? 깊이 그래, 깊고 미묘한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깊고 그래, 보통 우리가 밀밀하다라고 표현하는. 미묘할 때 재밌죠. 그렇지. 그런 그 깊고 비밀스러운 그것을 해석하는 경,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유식불교의 그 대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에서 보면 뭐 나는 이제 뭐 출가 전에 좀 보았던. 저게 누가 쓴 거죠? 뭐 누가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일단은 경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뭐 부처님이 썼다고 하겠지 뭐. 그런데 해간 건 이제 그래서 유식학의 대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가 기억하기로 뭐 해신밀경에서 뭐 말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말라식 아레아식 이 얘기보다는 이제 그런 말라식 아레아식이라는 이제 이런 마음 위에서 유식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경우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뭐 이제 기억 못하고 여기도 출가 전에는 이제 좀 읽어본 그런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일단 내가 마음이 좀 딱 간 게 뭐냐 하면 유식이 말하는 그 삶에 대한해서 마음의 해석이라고. 근데 유식은 우리가 잘은 몰라도 뭐 이런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기본적으로 안식 내지 신식 요것을 전오식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안식 내지 신식이니까 몸과 관련한 영역이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전오식으로
물질적인 이 세상을 색성향 미촉을 직접 만나는 그 영역의 식을 말하고 그 이면에 이제 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육식이 되는 거죠. 제6식이고 요 밑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말라식이라고 해서 이게 제7식이야. 그리고 이 밑에 아레아식이라고 해서 제8식. 사실은 또 그 유식 쪽에 연구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이 밑에 가면은 또 아마라식이라고 해서 아마라식이지 해서 제9식도 있고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으려면 이게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이게 있으려면 이게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이게 받쳐줘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무언가가 받쳐줘야 되잖아.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무언가 끝자리를 말할 수 없이 전개되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유식에서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이제 끝없이 갈 수 없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뭐 서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대부분 제 9식 이후는 생략하고 제 8식까지로 이렇게 이제 유식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그 8가지로 식을 설명하면서 이제 심의 식이라고 하는 마음하고 요런 관계를 또 대응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의식 그 식 뭐 현재 50부터 식은 그대로 식이죠. 그리고 말라식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의라고 대응을 시켜요. 그리고 아레아식이 심이라고 대응을 시켜요. 그러면 심도 있고 의도 있고 식도 있죠. 이렇게 그 심의식을 전 5식부터 출발하는 제8식까지의 식과 말라식이니까 마나사 이렇게 연결되겠죠. 의고 아레아식을 심 이러는데 요 아레아라는 거는 사실 원어가 뭐죠? 알라야죠. 알라야 뭐예요? 잡기. 그래. 잡기 이런 거 잡기 이런 애가 붙잡는 건데 그게 가래의 성질. 그렇지.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다. 달리 말하면 작용성이다. 요거죠? 그게 이제 알라야이고 왜 이 알라야를 가래가 가지는 성질, 작용성이라고 이해하냐 하면 우리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해요? 중생들은 어떻다고요? 중생들은 바로 이 잡기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보지 못한다.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딱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되었다.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을 말할 때 딱가죠. 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그 영역에서 가래가 더 이상 형성하지 않는 상태를 실현했다. 그래서 애멸이 실현된 거잖아. 그런데 중생은 누구예요? 부처님처럼 이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존재들이잖아. 그 존재들은 결국 가래가 생겨나는 존재들인데
그 가래가 생겨나는 존재들을 설명하기를 잡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서 알라야가 쓰인다고. 그러니까 이 알라야라는 것이 뭐 더 밑에서 작용하는 어떤 뭐 상에 해당하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가래가 가지는 성질 작용성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 어쨌든 이제 아레야식이라고 말할 때 원어는 알라야 민야나 해서 요 알라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뭐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그 안식 내지 신식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을 직접 만나서 인식하는 그 마음의 본주, 그리고 그 뒤에서 사실은 그 뒤에서 앞에 5가지를 총괄해 가지고 작용하는 것이 의식에서 제6식 의뢰되죠. 아소카 부부님, 안식 내지 신식하고 의식하고의 관계가 어떤 거죠? 6분의 1씩. 그래, 그렇게 봐야죠.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그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식을, 그래요, 6분의 1식으로 색성향 미촉 법에 맞춰가지고 펼쳐놓은 게 안식 내지 신식 내지 의식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안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인식하는 식이냐 법을 인식하는 식이냐 라고 하는 요 차이뿐이지, 이게 안식 내지 신식이라는 이 앞에 5가지를 포괄해서 개념화시키는 뭐 이런 뒤에서 작용하는 식 아니란 말이야. 이런 포괄성 가지는 거 아니라고. 식 자체가 그대로 자기 영역에 속하는 색을 인식하는 것이 안식이고, 법을 인식하는 것이 의식이고, 이렇지 안식 내지 의식이 색 내지 촉을 인식하는, 그것을 포괄해가지고 답을 내는 뭐 이런 식이라는 개념은 부처님 생각엔 없잖아.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오식에서 먼저 받아들이는 걸 의식에서 포괄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되거든. 요거 일단 니까야하고는 다르죠. 니까야에서는 어디도 이렇게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그래, 잘 표현하셨죠. 6분의 1의 식으로, 식의 무더기 가운데 대상에 따라 가지고 그냥 대상이 6가지니까 식이 대응해서 6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앞에 5개하고 6번째인 의식하고가 이렇게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유식하고 니까야하고의 첫 번째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요게는. 그리고 나면 이제 어제도 뭐 요 6가지가 식이야. 의라고 하는 건 뭐죠? 의식 말고 의는 뭐야? 몸과 함께 작용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식이 됐든 심이 됐든 이 2가지로 차별된 마음이 그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달리 말하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의 밖에서 몸과 함께 행위하고 몸과 함께 인식하는 요런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그 시점에 있을 때 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만어의라고. 그런데 지금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6가지 식을 놓고 그 식의 더 깊은 곳, 그 식의 이면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사실은 요 개념은 거의 니까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화라는 개념이 있죠.
보통 뭐 아만 이렇게 번역하는데 자기화라고 보는 게 맞죠. 이런 자기화 정도의 관점을 의라고 해석을 하고 그게 말라식이다. 이렇게 제6식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깊은 곳에서 비밀스럽게 작용하는 그런 이제 말라식을 말하면서 그게 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그런 우리가 보자면 자기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게 아레아식이다 라고 해서 이 아레아식을 니카야가 설명하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가래의 성질, 작용성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그 알라야라는 이름만 빌려가가지고 말라식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말하자면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작용하고 있는 뭐 그래서 이거 이제 종자식이라고도 말하고 뭐 훈습이라는 개념도 말하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유식에서 그런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요거를 알라야 민야나 아레야식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심이라고 대응을 시키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런 관점이야. 표면에 안식 내지 신식이 있어. 요것보다 더 깊은 곳에 의식이 작용해. 요것보다 더 깊은 곳에 말라식이 작용해. 요것보다 더 깊은 곳에 아레야식이 작용해. 그리고 요거를 심, 요거를 의, 요거를 식.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유식학이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 삶의 이야기의 뭐 본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니카야가 설명하는 마음은 뭐 사실은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냈죠. 그랬을 때 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더 깊은 것 이런 입체성을 가지지는 않죠. 삶 자체가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 있을 때 의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할 때 식이라고 심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몸과 함께 작용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냥 마음 자체의 작용성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내입처를 어떻게 해요? 식 더하기 근 이렇게 말할 때 몸이 있고 식이 함께 작용한다. 식이 그 자리에서 작용하고 이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의다. 의식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요런 개념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해 보면 사실은 이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입체적 구조를 설정하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 삶이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냐 더 깊은 곳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냐 딱가의 아니냐 바뀌냐 이런 구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삶의 구조를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뭐 이런 점에서 유식하고 니카야의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아마도 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해서 마음을 세 가지로 말하는가. 쭉 제80가지를 말하고는 그래도 경이 말하는 심의식이라는 것을 마음의 입장에서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제80 아레아식을 식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심의 대응식. 심. 내가 말 잘못했나? 네. 심에 대응시키고 제7식을 의에 대응시키고 앞에 6가지 식을 식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경과 연결된 경의 입장에 부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보이는데 경의 의미와는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경과 같은 관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따지자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큰 헷갈림을 가져오고 경과 다른 것을 경인자 알게 하는 이런 문제를 오류가 생기게 되죠. 그럼요. 이제 더 끌어오죠. 이렇게 이제 그 유식이라는 것이 이제 설명하는 마음의 구조야. 사실 불교 안에서 니카야가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 이야기가 근본경전연구회에서 니카야를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내기 이전에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수행지도가 그려져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가 세상에 공표되기 전에는 사실은요 세상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 이야기가 뭔가요? 바로 이거라고요. 바로 이 유식이거든요. 그러나 이 유식을 우리가 폄훼하자라는 입장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유식으로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유식 학자들의 이야기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이다,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오랜 전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은 유식이 말하는 마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대안 없이 다르다라고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안을 니카야에 의해서 설명하는 삶의 메커니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불교에서 마음이 무엇냐라고 말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유식이 말하는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는 경에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해석했고 그 마음에 근거해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졌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은 어저께 서울 모임에 이제 내 강의 주제가 마음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교재도 좀 준비해 간 게, 그러니까 앞에 1시간은 토론을 하고, 이어서 내가 마음 이야기를 강의하자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시작에 뭐가 있겠어요? 심의식 얘기부터 해야죠. 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사실은 정통적 공부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동의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몸과 파트너가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가지지만, 그러나 심의식이 삶의 과정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름 붙여져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는 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 이 부분으로부터 마음 이야기는 시작해야 하잖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그게 시작이지. 왜냐하면 연기된 시기 다음 재생을 의미를 하니까 당연하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럼요. 의와 심과 시기에. 그럼요. 그래서 약간
불교 공부는 사실은 불교 공부는 출발에 그게 있는 거야. 신의식이 똑같아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으로 그럼요.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심의식의 차별을 볼 때 묘하게도 유식은 그 심의식의 차별을 심은 아래야식이고 의는 말라식이고 식은 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부처님과 다른 거야. 저는 제 생각에 이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안식과 심식은 서로 그 영역이 다르잖아요. 영역이 다른데 이것이 의지를 하는 것이 의에 의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전호식을 얘기하고 뒤에 의식을 이것을 통합하는 역할로서의 그 식으로 역할을 줬기 때문에 저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분이 더군 저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 얘기해봐요. 이게 경에 서로의 대상과 아니비 설신 서로의 대상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잖아요. 그치. 모르잖아요. 네. 아니 기회에 대해서 모르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아는 것은 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경에. 네. 그래서 오류가 생깁니다. 예. 근데 그게 만호라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의. 많아요. 예. 네. 근데 이것도 그 마음인데 분명히 통합적으로 아는 게 마음이야. 의. 그럼 이 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계획인데 지금 다 알아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나바 바라문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운나라 바라는 게. 그리고 교리문답의 작은경에서도 그 주제가 나오죠. 네, 오늘 그 자, 얘기를 지금 하기는 아니 괜찮아요. 지금 그러면 위자가토 법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아소카 법부님은 어떻게 이 지금 위자가토 법부님의 말씀에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의는 이제 심의식에서 그 이제 몸과 함께하는 작용으로서의 마음을 그 의지가 그걸 신문식 할 때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맞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니비 설신의 6분의 1씩 네. 이것이 하는 일이라고 오해를 아, 하죠. 그렇지. 그래 보면 안 되지. 네. 의가 통합한다고 해야지. 그래 지금 이제 법부님도 사실은 표현에 네, 표현, 맞아요. 그래 금방 오류 뭔지 알죠? 원래는 이게 안입이 설신의가 안내입처 내지 의내입처잖아. 의처. 그러니까 안처 내지 의처인데 근과 식과 처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처는 처를 생략하고 부르자. 요런 이제 그래서 안처 내지 의처를 그냥 안입이 설신의 처 빼고 부른단 말이야. 이제 요러다 보니까 안입이 설신의에도 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심의식에도 의가 있잖아. 이제 요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고 그렇죠. 설명하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인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식과 근이 함께함 인식 주관 요런 개념하고 인식하는 마음인 식과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 있을 때 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가 아니고 그거를 구성하는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의근까지 이렇게 포함하자면 이것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 인식주관으로 작용하니까 그만큼을 몸과 함께 작용하는 식 요래서 의라고 부르는 이제 그 부분 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자가토 법부님도 그 부분을 좀 정확히 말을 한 거야, 그지? 의는 통합하는 그 심의식의 의 그거를 분명히 알고. 그렇지. 그러니까 운나바 바라문경이 말하는 안근 내지 신근이 서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데 그것이 의지하는 게 뭐냐? 의, 만호요. 예. 이럴 때의 의는 안입이 설신의의 의가 아니고, 그렇죠. 그지? 심의식이라고 오히려 하는 보면 저런 그러니까. 오류가 생겨. 바로 그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놓고 있다. 그래. 근데 마음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안식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귀로 들어서 이식이 일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눈은 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안식, 안근이라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부르는 말이란 말이야. 이 처, 이근,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까도 말한 거지만 아니 색성형 미적법이라는 이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의 대상에 맞게끔 배분해 놓은 식이잖아.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안근은 색을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근이라고 부르니까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거야. 이제 이런 당연한 건데 요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서로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이 무엇에 의지하느냐라는 요게 의라고 한다 해서 이 의는 심의식의 의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거를 보완해내는 일이 맞아요.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바로 그런 의가 삿대를 의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되는 부분. 뭐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이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개념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심의식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뽑아놓으시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심의식에 대해서 전통적인 공부가 심의식은 동의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그 이런 차별성을 무시해버리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 유식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달라? 라고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식이 동의어인데 이런 측면. 그럼 12연기에서 식과 그게 심의식이 같이 들어가도 그건 무방한 거지. 심의식이 같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12연기를 그 행이 말하는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는 이 행을 오온의 행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서 무명과 행까지는 전생이고 뭐 이래가지고 선세양중인가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 차별성을 이 차별성을 무시하고 동의어로 모아왔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고 유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과 다른 마음의 구조를 설명할 때 테라와다 불교가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없었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라도 이런 심의식의 차별을 보아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거잖아. 어저께 하여간 학교에 들어가는데 현수막이 붙은 거야. 유식학의 핵심 경전인 해신밀경 강독이 매주 화요일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이메일 주소를 보니까 10에 이래 됐던가? 티벳 철학 요런 의미의 그 이메일을 쓰시더라고. 근데 요게 필로소피 티벳이었나고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그거를 보고는 그 이메일을 보면서 이 강독회를 주관하시는 교수님이 그 티벳 철학, 티벳 공부를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 근데 사실은 티벳 불교에서는 마음 이야기는 당연히 이렇게 유식으로 본다고. 하여간 요런 부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생각이 든 거야. 해신밀경, 깊고 비밀스러운 아주 깊은 곳에서 빽빽하게 진행되는 요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부처님은 그죠? 다른 종교들은 닦아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넘어는 신의 영역이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세울 때 부처님은 그 땅가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 심오함의 끝자락까지를 보아내고 거기서 작용하는 번뇌라는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깨달았잖아. 이런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빽빽한 비밀스러운 보다 밝은 빽빽한 해간 요런 그 부분을 부처님이 풀어낸 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지고 해신밀경이라는 이름을 이제 누가 지었냐고 했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 해신밀경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경도 시작할 때는 여시야문으로 시작할 걸 잘 모르겠어. 근데 나 부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썼어.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 이제 그런 다 도용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유식에서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를 이렇게 8가지의 입체적 구조를 가지는 마음을 설정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라는 거. 제가 이제 원래 어저께 수업에서 이 부분을 간략히 언급하고 심의식 이야기를 하려다가 우리 윤 교수님이 수행에 대한 숙제를 3가지나 주셔가지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 넘어 수행 이야기 설명하고 마음 이야기는 다음 달로 미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그 마음 이야기, 해신밀경, 심의식의 이야기 이렇게 좀 봤어요. 자, 우리가 설법을 하면 경을 같이 독성하는 거죠. 자, 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구절이 나타나는 경이 86쪽 배우지 못한 자 경입니다. 네, 86쪽. 우리말로만 읽는 거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4대로 구성된 이 몸에 대해 염호하려고도 하고 이탐하려고도 하고 해탈하려고도 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4대로 구성된 이 몸에는 쌓임도 감소도 붙잡음도 놓음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지 못한 범부가 염호하려고도 하고 이탐하려고도 하고 해탈하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에 대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염호하려 하지 않고 이탐하려 하지 않고 해탈하려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이것은 오랫동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묶인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집착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염호하려 하지 않고 이탐하려 하지 않고 해탈하려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심을 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4대로 구성된 이 몸을 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4대로 구성된 이 몸은 1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2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3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4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5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10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20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30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40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50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100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그 이상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심이라고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밤낮으로 다른 것이 생기고 다른 것이 소멸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큰 숲에서 돌아다니는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잡는다. 그것을 놓은 뒤에 다른 것을 잡고 그것을 놓은 뒤에 다른 것을 잡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밤낮으로 다른 것이 생기고 다른 것이 소멸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한다.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우 네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 고우 네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